자, 저번에 이제 1차 면역, 2차 면역까지 다 된 거고, 오늘 인공 면역 들어갈 건데, 이거예요. 우리가 그 2차 면역이 되면 병원균이 들어와도 병이 잘 걸리지 않는다 그랬지. 뭐가 생성돼 있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생성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한 번 걸린 병에 다시는 걸리지 않으려면 그냥 가장 일반적인 한 번 병에 걸려보는 거야. 근데 그거는 너무 데미지가 크잖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면역을 시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인공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이 병에 걸리지 않거나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빨리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공적인 처리를 해주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백신. 이해되는 거야. 자, 백신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었지? 어떤 균을 넣어주는 거야? 죽은 균 또는 약화된 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속에 죽은 균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약화된 균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균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면역작용을 일으키는 항원 결정부 있었지. 삼각형이나 네모나 이런 곳에 있죠.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항원 결정부만 넣어주게 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죽은 균을 넣어주면 사백신이라고 하고 약화된 균을 넣어주면 생백신이라고 하는데, 죽은 균은 특정한 이물질은 있지만 내 몸에서 병을 일으키지는 못하지. 약화된 균은 조금 더 병을 일으킬 수는 있어.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가끔 넣어주긴 하는데, 그러면 이런 균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에서 약간의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균이 생겼다면 이걸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얘만 넣어주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어쨌든 외부에서 이상한 물질, 내 몸에 없는 이상한 단백질이 들어왔으니까 내 몸에서는 뭐를 하는 거야? 1차 면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몸에서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뭐를 생성을 해낸다? 스스로 기억세포를 생성을 해낸단 말이야. 그럼 이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균이 들어와. 그럼 이 기억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지? 빨리 형제세포와 또 다른 기억세포로 바뀌어서 항체를 급격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깐 걸려도 금방 나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넣어줘가지고 실제로 기억세포 만들고 뭐 항체를 만들고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처리해줘야 돼요. 얘가 들어가서 기억세포나 이런 걸 만들어낼 시간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병이 유행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이거보다 적어도 3주 전쯤에 넣어서 미리 기억세포를 만들게 해야지, 만약에 이 균이 들어가는데 백신을 동시에 넣어줬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태가 악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전 처리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예방주사다라고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예방주사 맞으러 갔을 때 예방주사 안 놔주는 사람이 있어요. 병 걸린 사람 아니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예방주사 안 놔줘. 어떤 사람이야? 뭐 한 사람? 여러분 예방주사 하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체온제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열나는 사람은 예방주사 안 놔줘요. 열난다는 얘기는 지금 몸 안에서 어떤 감염이 됐거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사를 못 맞게 되거든. 다시 말하면 반드시 별 문제가 없는 상황, 사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이 효과는 장기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장기적인 면역을 가져올 수 있는 거야. 평생 가는 경우도 있고 뭐 10년, 15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면역 혈청이라고 하는 건데, 자, 면역 혈청 같은 경우에는 뭐를 넣어주는 거야? 다른 생물한테 일부러 넣어주는 거야. 그럼 걔가 뭘 만들어낼 거야? 항체를 만들어내겠지. 모든 그 병원균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뭘 해볼 수는 없어요. 예방주사 다 맞아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개체, 다른 개체가 생산해낸 항체를 내 몸에 주입하는 거야. 아무 때나 주입하면 안 되겠지. 이건 뭐야? 그 병에 걸렸을 때, 그 항원에 노출됐을 때. 그래서 얘는 사후 처리 아니면 직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항체를 막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 없어. 왜? 미리 만들어진 항체를 넣어주는 거니까 이 항체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싸우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항체는 성분이 단백질이잖아. 들어와서 조금 일하다가 이제 분해돼 버리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효과가 단기적인 면역 반응 밖에는 안 나타나는데, 이 면역 혈청은 예를 들면 독사의 독,
독사의 독을 다른 생물한테 주사해가지고 걔가 항체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항체를 가지고 있다가 누가 독사한테 물렸다 그러면 해독제라고 몸에 넣어주는 게 바로 이런 면역 혈청이에요. 그래서 이런 독사의 독이라든지 뱀의 독이죠? 이라든지 자연적인 것도 있어요. 어떤 거? 모유. 자, 모유의 항체는 어떤 상황이냐면 엄마가 그 병에 걸린 거야. 그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낫게 하기까지 뭘 만들어낸 거야? 항체를 만들어낸 거야. 엄마가 만든 항체가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한테로 들어가면 그 애는 그 병에 한 번도 걸린 적 없지만 일단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만약 그 병원균 얘한테로 들어간다 그러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요거를 면역혈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두 가지를 인공 면역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우리 면역계가 제대로 기능하면 실제로 병 걸릴 일이 없고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금방금방 나을 건데 면역계의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면역계 이상이 생기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면역계의 첫 번째 이상은 뭐냐면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야. 원래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만 공격해야지 내 몸을 공격하면 안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예를 들면 비리푸구가 이렇게 수용체를 가지고 있잖아. 요 부분을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이제 감지를 해내는 건데 이게 100만 종류 정도가 있어요. 티리푸구는 1000만 종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많은데 어쩌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이 가진 단백질하고 내 몸에 원래 있던 단백질이 정말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면 착각을 해가지고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면역계가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류머티스. 자, 류머티스 같은 경우는 류머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들어낸 항체가 관절에 있는 활막을 공격을 해요. 활막을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염증이 생기면 연골 같은 데가 녹아. 연골 같은 데가 녹으면서 이제 여기서 통증이 생기지. 그러다가 뼈의 변형까지 나타나가지고 이 뼈가 구부러지게 되는 거야. 굽어지지도 잘 않아요.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 이게 류머티스 특징이지. 관절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류머티스 관절염이라 그래. 나이가 들어가지고 연골이 마모되는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관절염 생기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변형까지 나타나게 되면 류머티스 관절염이에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잘 걸리는데 어떤 경우냐면 임신한 후에 분만하고 나서 류머티스 관절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인슐린 의존성 당뇨. 자, 인슐린은 이자에서 만들어지죠? 이자의 무슨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질 거야. 근데 내 몸에서 만들어진 그 면역세포가 이자의 베타 세포를 공격하는 거야. 이자의 베타 세포가 파괴가 되니까 누가 안 나와? 인슐린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인슐린이 없어서 당뇨가 걸리는 경우. 이거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계속 평생 동안 인슐린을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면역계 이상. 면역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면역 결핍증. 자, 면역 결핍증의 경우에는 선천적 면역 결핍증이 있고요. 선천적, 그 다음에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 있어요. 선천적 면역 결핍증은 태어날 때부터 뭐 이상 생긴 거야? 골수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식세포 기능에 이상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어차피 골수 이상이 생겨서 대기세포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우리 몸에서 뭔가 어떤 세포가 기능을 못할 때 면역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가장 심각한 게 누가 이상 생겼을 때야? 대식세포 결핍됐을 때야. 대식세포가 결핍이 되면 보조 T세포가 활성이 안 돼. 보조 T세포가 활성이 안 되면 비리포가 활성도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제일 심각한 거야. 그 다음이 보조 T세포 이 순서로 가요. 후천적 면역 결핍은 두 가지 개념이 되는데 면역 억제제. 면역 억제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콩팥이나 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관을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일란성 쌍둥이를 빼놓고는 조직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조직이 맞는다 라는 뜻은 조직이 비슷하다는 뜻이지 똑같다는 뜻은 아니야.
그래서 조직이 맞는 사람을 겨우 찾아가지고 조직 이식을 하면 잘못하면 뭐가 일어날 수도 있어?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주입을 미리 해서 거부 반응을 최소화시켜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수술했을 때 면역 억제제를 다량으로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면역 억제제가 안 일어났어? 거부 반응 안 일어났어?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혹시라도 얘를 밀어낼지도 모르니까 면역 억제제를 조금씩 계속 주사를 해요. 그러다 보면 다른 데 작용하는 면역 기능까지도 문제가 생겨서 후천성 면역 결핍에 걸려. 근데 여러분이 후천성 면역 결핍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누구죠? 이거 에이즈죠. 자, 에이즈는 누구의 감염? HI 바이러스가 감염을 했을 때 병에 걸리는 거야. 자, HI 바이러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는 뜻이에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되는 건데, 자, 요거는 조금 알아둬야 돼요. 자, HI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 그럼 얘는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누구만 공격하냐면 얘가 공격하는 세포가 보조 T 림프구를 공격해요. 보조 T림프를 공격한다. 우리 원래는 대식세포가 가장 문제가 크다 그랬지. 그 다음 문제가 큰 게 보조 T림프야. 왜? 얘가 이상 생기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항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 HI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른 세포하고는 결합하지 않고 보조 T세포랑 결합을 해서 얘를 공격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얘가 들어왔어. 그래 보조 T세포 공격을 했어.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발동을 해가지고 항체가 만들어져가지고 HI 바이러스를 막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HI 바이러스가 수가 막 줄어들면 이제 면역체계가 점점 안정화가 돼. 얘가 아주 소수가 남은 상태에서 세포 안으로 숨어 들어가요. 숨어 들어가가지고 죽이지도 않고 활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몸에는 혈중 그 HI 바이러스가 거의 없어졌으니까 항체도 다 분해가 되고 형제세포도 분해가 되고 기억세포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야. 그런데 걔가 그렇게 숨어 들어가서 항원 변이를 일으켜 자신의 겉부분의 단백질을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야. 바꿔버리면 기억세포 만들어진 게 소용이 있어 없어? 없는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조금씩 세포 밖으로 새 나와서 조금 보조 T세포를 다시 공격을 하는데 보조 T세포를 공격하는 양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알아채겠지? 알아채서 대식세포 만들고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미 많은 보조 T세포가 일단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조 T세포의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런데 만약에 활성화가 됐다고 치자. 우리 면역체계가. 그러면 세포독성 T세포가 만들어지겠지? 만들어진 세포독성 T세포가 누구를 공격할까? 세포독성 T세포는 하는 역할이 뭐였어? 병든 세포 죽이는 역할이 있잖아. 근데 지금 병든 세포가 누구야? 보조 T세포야. 그러니까 자기가 활성화시킨 세포독성 T세포가 보조 T세포를 공격을 해서 바이러스도 죽이지, 세포독성 T세포도 와서 죽이지. 그러니까 보조 T세포의 양이 급격하게 떨어져요.